안녕하십니까. 2023 미래유망기술 컨퍼런스. 국가전략기술 주목해야 할 글로벌 사업화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키스티 데이터 분석본부 기술사업화 연구센터 변정은입니다. 제 강연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가전략기술, 다음은 이러한 전략기술의 사업화,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글로벌 사업화 아이템입니다. 그럼 먼저 국가전략기술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다음으로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한 기준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이템을 도출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뽑힌 글로벌 사업화 아이템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부터 알아볼까요? 경제성장, 외교,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선정했는데요. 먼저 우리 경제 산업 버팀목 기술군, 다음으로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국가 안보를 좌우할 기술군,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과 융합 활용되는 전기술 산업의 필수 기반 기술군으로 다음과 같이 12대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술을 육성하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자동차와 사람을 기준에 두고 국가전략기술이 바꿀 일상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앞으로는 차량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서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도 일기예보나 도로 정보, 그리고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의 관광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전기차, 특히 T사 전기차가 지나가면 와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만큼 전기차가 도로 위에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우려하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국내 성인 남녀 약 2,1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6% 정도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걱정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가격, 그 다음으로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고 굉장히 빠르게 충전해서 긴 주행 거리를 갖는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는 저도 한번 전기차를 구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앞으로는 수소차도 옵션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각국의 환경정책 강화, 또한 무거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의 수소차 수요가 높죠. 그런데 전기차보다 높은 가격, 연료전지의 내구성,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전기차만큼이나 도로 위에서 수소차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완전 자율주행차도 가능해질 텐데요. 레벨 5라고 불리는 완전 자동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동의 평등성을 갖게 되겠죠. 차세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책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원자에 대한 공포는 가지고 있는데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저것은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육성하게 될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낮은 비용으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원자로로 2만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하니 놀랍죠? 첨단 바이오입니다. 최초의 백신 개발은 1700년대 말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소에게 천연두를 일으키는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아닌 인위적인 백신을 19세기 파스텔이라는 분이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이 최소 원래는 5년, 보통 10에서 20년 걸리던 백신 개발이 mRNA를 필두로 1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이 분야를 육성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독자적 백신 플랫폼을 갖게 돼서 어떤 감염병이 와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율주행차의 경우 다양한 부품과 시스템이 탑재가 되게 되는데 폭우나 폭설과 같은 기상악화가 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초정밀 위성 합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GPS 최대 오차 범위 10m를 5cm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수소입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저에게도 무서운 문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5%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 친환경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환경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사이버 보안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까지 탑재가 되게 되는데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외부와의 통신이 굉장히 빈번해질 텐데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 외부와의 통신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다중 추돌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사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께 너무 익숙하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인데 주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인공지능 기술에 합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점차 발전해 가면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입니다. 자율주행차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탑재가 되는데 이 탑재되는 센서의 값이 수천만 원에 이르죠. 이러면 자율주행차는 거의 수억 원에 되겠네요. 그렇지만 통신을 보완하면 센서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가 국한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보완하고 도로 위의 인프라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고 생각나시는 영화 없으신가요? 네,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죠.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자동차 됐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36억 원. 근데 아직 10km밖에 못 간대요. 10km로.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진짜 영화 트랜스포머 같은 일이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입니다. 양자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게 되면 양자 컴퓨팅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서 주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양자 라이더와 양자 시간 센서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주변을 센싱할 수 있게 돼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국가 전략 기술이 여러분 곁에 오신 것 같으세요? 다음은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려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비교적 단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아이템을 고려하기 위해서 적정 투자 규모, 자체 기술 개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술 기반 아이템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아이템이나 아무리 새롭고 좋은 기술이라도 그런 기술이 적용된 아이템이 시장에 수요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형성 가능성이 없는 아이템은 배제했고요. 마지막으로 12대 전략기술 추진 방안과의 적합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사업화 아이템을 도출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 12대 국가 전략기술 내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5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과 매칭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다음으로 저희 키스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 데이터와 비교 분석할
해서 분야별로 10개씩 사업 아이템 총 120개 후보군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요, 대표적인 집단 지성의 보고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약 8,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 접속해서 관심 있는 아이템을 검색해보고 아니면 편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키스티가 연구 개발한 유망 아이템 탐색 모델을 통해 분석해서 글로벌 기술 시장 트렌드 기반의 아이템을 도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1단계에서 뽑은 후보군 120건에 대한 위키 문서를 수집하고요. 각 문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CORSO 문서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까지 확장을 해서 12개 분야별로 150배 확장된 아이템을 도출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지표로 유망성을 평가해서 48건의 아이템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성을 고려해서 분야별 1개씩 키 아이템으로 도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럼 분야별 사업 아이템 후보군 120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면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약물 전대체를 통해서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첨단 바이오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죠. 딥러닝 기반 세포 이미지 분석 시스템. 생체 신호, 즉 심전도와 혈압과 같은 신호를 분석을 해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AI 생체 신호 분석 솔루션.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죠. mRNA 백신 플랫폼도 후보군으로 뽑혔습니다. 다음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두드러지죠.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죠. 관련한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이런 아이템들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분야 아이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솔루션. 인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는 것처럼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더 나은 보상을 받도록 학습하는 강화학습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이런 강화학습을 적용한 RPA 시스템. 마지막으로 챗GPT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플랫폼이 후보군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가 전략 기술별 아이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48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편집이 많이 일어난 아이템을 공급 부상성으로, 최근에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아이템을 수요 부상성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기술 집약성으로,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한 아이템을 기술 확산성으로 명명해서 분야별로 4개씩 총 48개의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OLED의 발광 기능과 스위칭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결합한 조사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 발광 트랜지스터가 공급 부상성 측면의 아이템으로 뽑혔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노드의 극한을 극복하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다음으로는 반도체 공정 기반 고효율 태양전지. 확산전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선택적 원자측 증착 및 식각용 하이브리드 장비가 뽑혔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들의 네트워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차 전지 분야입니다. 공급 부상선 측면의 아이템 차세대 나트륨 이온 전지가 뽑혔는데요. 리튬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는 전지이죠. 다음으로는 전지 소재 개발의 한계를 구조로 극복하는 셀2팩이 뽑혔고요. 스마트한 전력 관리를 위한 태양광 인버터. 마지막으로도 차세대 전지가 뽑혔습니다. 이쪽의 차세대 전지에서는 전고체 전지, 리튬 공기 전지, 리튬 황전지 등이 있는데요. 뒤에 연사분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첨단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첨단 미래차 보안 솔루션이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PID 제어기.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감정을 읽는 안면인식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성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자율주행 완성의 핵심이죠. 지리좌표계가 뽑혔는데 이런 지리좌표계를 활용해가지고 정밀지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정밀지도와 주행센서 데이터 융합 솔루션에 관해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차세대 원자력 분야입니다. 원전 제작부터 안전까지 책임지는 부드럽고 외부 충격에 강한 소프트 로봇이 뽑혔고요. 다음으로는 원전을 지키는 첨단 MEMS 센서. 방사능을 견디는 핵심 소재 그래핀도 있네요. 확산성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위험구역 점검, 긴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원전의 위험을 감지하는 눈, 무인항공기가 뽑혔습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치료 재료의 사용 증가, 개인 맞춤 의약품 수요 증가를 위해 합성 올리고를 효율적으로 대량 제조하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죠. 공급 수사성 측면의 아이템은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합성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이 많이 일어난 아이템, 차세대 표적 세포 치료제입니다. 특히 칼티세포 이용 고형암 타겟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사업화하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3D 세포 배양 미세유체 플랫폼. 확산성 측면의 아이템, 즉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한 아이템이죠. 딥러닝 기반으로 실시간 세포 이미지 분석 및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이 뽑혔습니다. 아직 반을 못 왔어요, 여러분.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해양 분야입니다. 네, 차세대 중형 리프트 발사체가 뽑혔고요. 수요 보상성 측면에서는 지능형 무인항공기 지상 제어 시스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는 발사 시뮬레이션 시 비용을 절감하고자 주입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압 압축기가 뽑혔고요. 확산성 측면에서는 고출력, 고효율 항공용 가스 터빈이 뽑혔습니다. 수소 분야입니다. 반을 넘어왔습니다. 네. 최근에 위키피디아에서 편집이 많이 일어난 아이템으로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운송 장비가 뽑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액화 수소용 밸브 개발, 저장 탱크 설계 및 소재 개발 등을 상업화하며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이 많이 일어난 아이템,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 음이온 고항마 수전해인데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중에서도 음이온 고항마 수전해가 뽑혔습니다. 기술 집약성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촉매 설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한 아이템, 친환경 수소 운반 수단 암모니아가 뽑혔는데요. 특히 저장 및 운송이 어려운 수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활용하고 질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촉매, 이럴 때 쓰이는 설비인 반응기 및 정제기 개발 등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공급 부산성 측면의 아이템, 차세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ADP, 국소 차등 정보 보호라고 불리는데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ADP 반복용 개발 등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수요 분석상 측면의 아이템, 보안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집약성 측면의 아이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근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요구되는 양자암호 기반 VPN 보안 솔루션이 뽑혔습니다. 9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초고대 AI가 뽑혔는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소규모 생성형 AI를 개발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검색이 많이 일어난 아이템, 휴먼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 뽑혔는데요. 데이터의 평형성을 최소화하고 사실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모델을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약성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AI 교육용 서비스 솔루션.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한 아이템은 AI 신약 기반 플랫폼이 뽑혔는데요. 특히 펌킨과 같은 오픈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타겟 발굴 및 후보 물질을 생성하는 플랫폼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번째 차세대 통신 분야입니다. 최근에 6G 관련돼서 위키피디아에서 편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용화는 2029년 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기술 개발 및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 부상성 측면의 아이템 살펴볼까요? 초연결을 위한 5G, 뉴 라디오, 신흥연, 스몰셀. 특히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 감쇄를 극복하고 5G 단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스택 또는 장비 개발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신호 감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인 빔포밍, 이를 위한 안테나 개발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확산성 측면에서는 미래통신을 위한 무선 주파수 패키지가 뽑혔습니다. 11번째 첨단 로봇 제조 분야입니다. 인간과 교감하는 컴패니언 로봇. 수요 부상성 측면의 아이템은 지능화된 안전 ADAS라고도 불리고 ADAS라도 불리는데요. ADAS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로봇 시스템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약성 측면의 아이템, 바이오 센서로부터 정확하게 신호를 감지하고 감지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로봇 제어 시스템에 전달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아이템이 뽑혔고요. 다음으로 확산성 측면에서는 3D 비전과 인공지능 결합한 머신 비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48개의 마지막 12번째 분야입니다. 양자 분야. 공급 부상성 측면에서는 카드뮴과 납 기반 양자점을 대체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실용화를 위한 실리콘 양자점. 수요 분산성 측면의 아이템으로는 양자 센서 기반 잠수함 탐지 시스템이 뽑혔는데요. 특히 이런 양자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고요. 양자 센서는 핵 위협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집약성 측면의 아이템,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시스템,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의 돌파를 이끄는 양자 컴퓨팅이 뽑혔는데요. 특히 저차원 물질 기반 양자 광원 개발, 이온 트랩 제조 기술 개발 등 통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8개 분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전 분야를 강통하는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뽑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안입니다.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IoT 기기에 대한 보안이 주요 키워드로 뽑혔고요. 다음으로 환경, 우주, 원전, 전기 관련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주요 키워드로 뽑혔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가 전략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 이러한 도시 계획이 주요한 키워드로 뽑혔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이 사실은 저희 삶과 밀접해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48개 아이템 각각이 매우 소중한데요. 저희가 매년 이런 미래 유망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10대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려서 12대 이런 게 없으면 서운해하실까 봐. 네, 농담이고요. 글로벌 시장성을 고려한 키 아이템 분야별 하나씩 총 12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키 아이템은 노드의 극한을 극복하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광학계 마스크 시장의 성장률이 높을 것이며 마스크 시장 안에서도 주요 품목으로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블랭크 마스크를 뽑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상용화는 했으나 현재 이론적 반사도보다 한 10%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흡수체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서 자급도를 높일 수 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분야의 키 아이템, 전지 소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를 혁신하는 셀2팩입니다. 긴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가벼우면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전기적 배터리의 필요성으로 셀2팩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형태나 종류별로 봤을 때 파우치형, 삼원계 관련된 시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지를 셀2팩 공정 적용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전해액 첨가제, 팩 강도 소재 개발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첨단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키 아이템으로는 첨단 미래차 보안 솔루션이 뽑혔는데요.
앞서서 얘기했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전기 자동차의 수요 증가, 차량용 VTX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무선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관련 성장이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단일 통신을 넘어서 초저제한을 보장할 수 있는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또한 차량 내 주요 통신 보안을 통해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 키 아이템은 원전을 지키는 첨단 MEMS 센서인데요. 사실 MEMS 센서의 시장 성장률은 두 자릿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아이템으로 선정된 이유는 MEMS의 경우 응용에 따라 형태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응용에 특화된 MEMS를 설계 및 개발한다면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관성 센서를 활용한 원전 구도물 진동 감시, 환경 센서를 활용한 유해물질 누출 감지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첨단 바이오 분야입니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레오티드 합성 플랫폼이 키 아이템으로 뽑혔는데요. 희귀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한 합성 올리고 사용, 합성 생물학 관련해서 정부 투자가 증가되면서 관련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안티센스 올리고 기반 의약품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주항공 해양 분야 키 아이템은 차세대 중형 리프트 발사체입니다. 우주 탐사 임무가 증가하고 또한 지구 저궤도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벤처 캐피탈 기업의 우주 탐사 관련 투자 증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소형 위성 사용 증가 등으로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형 발사체 시장과 전기 추진 관련된 추력기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소 분야입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2050년까지 지구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린 수소 생산 관련 연구 개발이 장려됨에 따라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분해 수전의 시장 중에서도 알칼라인과 이무용 고항막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알칼라인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은 시장이므로 알칼라인보단 음이온 고항막 시장을 타겟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엄격한 규정 및 규제로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이 그리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는 데이터 탐지 및 분류보다는 데이터 보호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키 아이템으로는 AI 교육용 서비스 솔루션이 뽑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학습 기술 채택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돼서 자연어 처리 솔루션의 활용이 증가하면 관련 시장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인식 및 자연어 처리 솔루션을 활용해 개별 맞춤형 학습 평가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분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차세대 통신 분야 키 아이템은 초연결을 위한 5G 뉴 라디오 지능형 스몰셀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사물통신 연결 증가는 5G 인프라 시장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고요. 현재는 6G가 2029년, 2030년 상용화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기반 준비와 5G 고도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5G 이전까지는 스몰셀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5G 스몰셀 시장부터는 글로벌 이동통신 제조사에서도 상용화를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중소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로봇 제조 분야 키 아이템은 3D 비전과 인공지능의 결합 머신 비전이 뽑혔고요. 관련 시장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에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형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3D 비전 시스템, 딥러닝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이 두드러지므로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자 분야의 키 아이템, 첨단 기술의 돌파를 이끄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앞선 연사분들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 트랩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컵 피팅 시스템은 다른 기술보다 더 나은 안정성과 연결성을 제공하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키 아이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키스트에서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데이터 구축, 분석 모델 개발, 이런 개발된 분석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또한 분석 보고서 발간 확산 등을 통해 키스트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정은 팀장님의 강연 함께했습니다.